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애경케미칼, 코드번호 161000이죠. 이 회사를 다룬 투자 보고서를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11,780원인데요. 이 회사가 단순 화학 기업을 넘어서 뭐랄까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또 리스크는 뭔지 오늘 여러분께서 균형 있게 딱 파악하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애경케미칼의 현재 사업, 또 미래 먹거리,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움직였던 그 중요한 뉴스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안정적인 기존 사업하고 또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사업, 이 둘 사이의 어떤 역학관계,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가 보죠. 애경케미칼, 이게 어떤 회사인가요?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021년에 화학계열사 세 곳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종합화학기업이고요. 주요 사업은 PVC를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이게 매출의 거의 절반, 한 47% 정도 되고요. 생활화학, 그러니까 세제 원료 같은 거요. 그게 한 24%, 코팅제 같은 합성수지가 16%, 그리고 이제 바이오디젤하고 오늘 얘기할 음극재가 포함된 바이오앤 에너지 부분이 한 12%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주가 모멘텀은 그 매출 비중이 제일 작은 바이오앤 에너지 부문,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2차 전지 소재 때문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현재 실적보다는 이 미래 성장 가능성, 이른바 성장주로서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 성장 스토리의 핵심, 역시 2차 전지 신소재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에 하던 하드카본 음극재 말고요. 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이걸 개발 완료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하고 성능 테스트, 그러니까 실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요? 아, 그게 배터리 용량 늘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부푸는 걸 잡아주는 역할이죠. 네, 정확합니다. 그 기술이 핵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보고서를 보면 이 새로운 소재를요, 완전히 새로운 설비 투자가 아니라 기존 설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기존 설비로요? 와, 그게 진짜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럼 고객사 승인만 나면 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 양산 들어가면 변수는 있겠지만 초기 투자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장 테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테마는 뭔가요? 두 번째는 친환경, ESG 경영의 실제 성과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가소제, 니오티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이걸 개발해서 양산까지 성공했어요. 아, 이것도 그냥 개발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실제 북미나 유럽 쪽 수출 비중이 2020년에 한 25%였는데 작년에 44%까지 늘었어요. 크게 늘었죠. 그러니까 환경 규제가 강한 선진국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테마는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가지고 있던 비핵심 자산, 중부CC 골프장이요. 이걸 약 2천억 원에 매각 완료했습니다. 곧 현금이 회사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2천억 원 현금 확보. 와, 이건 정말 큰데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최근까지 시장에서 우려가 좀 있지 않았나요? 혹시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좀 어려운데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죠. 재무적으로 좀 어려운 계열사, 특히 제주항공 지원에 이 돈이 쓰일 수 있다는 그 우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요. 10월 24일. 애경그룹이 애경케미칼 돈이 아니라 별도로 애경산업 지분을 팔아서요. 그 매각 대금 4,700억 원으로 제주항공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주가가 5% 넘게 확 뛰었군요. 아, 시장이 이제 애경케미칼이 번 돈 2천억 원은 온전히 자기 성장을 위해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했다는 거네요. 일종의 안도 랠리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2천억 원은 2차 전지 관련 M&A라든지 아니란 실리콘 바인더 증설 투자 같은 말 그대로 전략적인 실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이게 성장 스토리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불확실성이 하나 거쳤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떤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역시 핵심 변수인 실리콘 바인더, 상용화 여부에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한 20% 확률로 보는데 2026년 초까지 바인더 공급 계약이 실제 체결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평가받으면서 한 2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2만 원이요? 꽤 높게 보네요. 네, 그리고 중립적인 시나리오, 이게 확률은 50%로 가장 높게 보는데요. 바인더 실증이 계속 진행되면서 기대감은 새로 있고 또 친환경 가소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경우, 이러면 현 주가 수준인 13,000원 정도로 목표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수적인 시나리오, 한 30% 확률인데 만약 바인더 실증이 잘 안 되고 본업인 화학 쪽도 부진하면 주가가 과거 저평가받던 수준 한 7,5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곧 3분기 실적이 발표될 텐데요. 아마 11월 17일쯤 본업인 화학 시황이 안 좋아서 영업이익 자체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골프장 매각 대금이 들어오니까 당기순이익은 엄청 크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일회성이니까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업의 체력, 그리고 현금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애경케미칼은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라는 캐시카우 위에 2차 전지 소재와 친환경이라는 어떤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룹 리스크 해소랑 2천억 현금 확보는 그 변화를 위한 좀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숫자보다는 앞으로 나올 그 실리콘 바인더 상용화 관련 뉴스들, 그리고 확보된 2천억 현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 그 계획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물론 이런 변신 시도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많은 전통기업들이 신사업에 도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니까요. 애경케미칼이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갈지 그 흐름 자체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전통기업의 변신 스토리, 특히 어떤 핵심 기술 하나, 여기서는 실리콘 바인더죠. 이 기술의 성공 여부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잠재력과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